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만두고 해야 된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이네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한다고 했죠. 7일 이내 교부가 아니고 지체 없이 교부고요. 자, 그 다음에 10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예요? 7일.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이내.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패턴을 익히면 8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시면. 아마 모의고사 이번 3월 달에 보는데 보고 충격 받으려면 보지 말고 충격 안 받고 멘탈이 강하고 극복할 수 있으면 보셔야 돼. 점수 보면 17.5점밖에 안 나와. 이때까지 들었는데 17.5점 나온다. 짜증나 죽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와이프도 갱년기라서 막 매 입마이를 따면 맨날 짜증나 죽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저는 짜증나도 짜증난다 소리도 못해. 자꾸 그러면 더 짜증나니까 꼭 그러면 보지 말고요. 보고 극복하고는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자, 여권용 사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암기 프린트 2번에 보면 여권용 사진,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여권용 사진 붙여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별을 달리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당연히 등록증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부칙 개공하다가 자격증 따가지고 새로 등록하려면 옛날 거 반납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반납 안 하고 2개 가지고 있으면 이중 등록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X.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데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은 맞고 나중에는 틀리다고요. 이게 5천만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는 맞아요. 아직 개정 확정은 안 됐으니까 앞으로 바뀔 예정이라고요. 이제 아마 다음 달에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 의지가 있으면 되고 국회 통과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는 뭐 99.99% 삭제된다고 봐야 돼요. 아마 인터넷에 치보면 나올 거예요.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법인 창업을 지원하겠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스윙보트예요. 스윙보트. 우리는 사고가 굳어져가지고 한 명 누구 지지하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계속 지지하는데 젊은 사람은 조금만 잘해주면 뽑아주고 조금만 안 해주면 그냥 또 다른 사람 뽑고 이러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이라고. 인천이 스윙부터 인천시장 수시로 바뀌어요. 당이 이 당 저 당. 그래야 발전이 되죠. 어떻게 보면 발전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맞습니다. 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3분의 1만 실무교육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전원 다 받아야 됩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이상이죠. 기출문제 지문이라고요.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소유권 확보해도 된다 하면 그건 틀린 말 아니죠.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서 영혼을 정화해야 됩니다. 합격에 이르려면.
자,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입니다. 10월 26일 날 시험 보는 날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모든 법령은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보는 날. 아직 개정 안 됐지만 나중에 8월달 9월달 개정된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10월달에 바뀐 거 이런 거는 10월 시험에 잘 나오지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경우는 했는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로 하겠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됐다. 복권되면 복권되는 즉시 벗어나죠. 결격 사유 아니고 복권됐으니까. 도로교통법 이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3년간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결격 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결격 사유네요. 2016년 11월 15일 날 등록 취소됐으면 3년이니까 2019년 11월 15일까지 결격 사유입니다. 기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불산입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시험에 2016년 11월 14일이다, 15일이다, 16일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고 낸 적이 없다고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쨌든 10월 26일은 아직 3년 안 지난 거는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결격 사유다. 요거는 4번이 답입니다. 자, 요게 이제 5번을 헷갈려 하는 분이 많았어요. 기출문제인데 5번은 뭡니까? 자격증진은 얼마 받았는지 안 나와 있잖아. 3개월 받았다, 4개월 받았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대 암기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 업무정지 자격증진은 최대 6개월이죠. 42번에 맞나요? 1번, 2번 6개월이 최대 6개월이니까 6개월 받았다 치더라도 6개월 더하면 얼마예요? 6을 더하면 4 더하기 6은 10이죠. 10월 15일이면 끝났는데 26일이니까 6개월 넘었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예. 지사, 지점,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둘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용인시 아까 예를 제가 용인시 처인구에 본사 있고 여주시에 본사무소 두려면 처인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했습니다. 수수료는 용인시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낸다고 했죠? 3번이 답이고요. 이중사무소 뜻다방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뜻다방 5번 이동용이한 뜻다방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다방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 패턴이 5번처럼 지금 박스형 문제, 이게 작년에 19문제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 보면 한 20문제, 20개 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충격받지 말라고요. 작년에 19문제 나왔어요. 재작년에 32회 때는 16개? 16개. 저는 시험을 안 봐서 지금 본 사람이 최고 잘 알아요. 안 본 사람은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 건 다 암기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작 암기가 안 되고 그게 참 그렇죠. 저도 그래요.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잘 아는데. 자, 경험할 수 있는 것.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되는데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택지 분양, 토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은 되는데 개발업 안 됩니다. 도배이사업체 소개는 되는데 도배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중개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따른 용역의 알선 가능합니다. 5분 이내에 다 가능하네요.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용역이 노무, 서비스 제공이 노무 용역입니다. 용역. 전철 다 보니까 그 전철역에 여용역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여자분들 청소하는 분들 그 쉬는 데인 것 같아요. 여용역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전부 다 무슨 업체에서 와서 하는 분이잖아요. 직고용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저도 용역업체 친구가 해가지고 거기 노가다로 가봤어요. 10% 떼고 주더라고요. 하루 일당 12만 원을 주는데 12,000원 떼고 주더라고요. 12,000원 떼고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이 박씨 한 잔 빨고 가자 이렇게 아주 술 다 먹고 그냥 집에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 또 현금 보고 뭐 바로 그러니까 이 노가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비 오면 못 나가고 이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하 한 10몇만 원 주나 보더라고요. 남자분들 노가다 하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어이 박씨 하고 부르면 따라가고 안 부르면 그냥 집에 또 돌아가야 돼. 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용역이에요. 용역. 나이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 뭐 김씨, 박씨 뭐 이렇게 불러요.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피특정 의견인 해당 안 됩니다.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해당됩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해당 안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해당되죠. 자격 취소되고 3년, 3년이 4개가 나와요.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 이법 300만 이상 벌금 받고 3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답 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장관이 준 적 없어요. 저는 장관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장관이 안 주고 시도지사입니다. 의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시도지사입니다.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더 권한이 센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반 모르는 국민들은 장관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더 낫기는 하죠. 그러나 공신력 측면에서 보면 장관이 주면 좋은데 장관이 안 준다고요. 시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줍니다. 여러분들 주소지가 이천이면 우연히 한두 번 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은 아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다. 그 다음에 3번 중개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특정의 건물. 특정의 건물이기 때문에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101동 101호는 누구다 분양받은 사람이 정해진 경우는 중개사물입니다. 단지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닙니다. 영업상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 권리금입니다. 영업상 노하우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3개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다. 따라서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최근 행정사법 위반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적었다고 100만 원 선고유예 받았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행인지 여부는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말은 객이 고객이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예를 들면 직원이 돈 떼먹고 가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지 여부. 중개 업무면 책임져야 돼. 중개사고 아니면 책임질 필요 없죠. 중개사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민법상 책임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사장이 내가 직원 보고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 돈 떼먹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했는데 판례는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개행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어요. 5번 지문이. 주관적. 이 주관적이라는 말은 없지만 주관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 했는데 미등기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중개상물 될 수 있는 것, 틀린 것, 이게 말이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그냥 중개상물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중개상물인 것이 틀린 것은 중개상물 아닌 걸 묻는 거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상물로 될 수 있는 권리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중개상물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될 걸. 중개상물인 것이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중개상물이 아닌 것.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예요. 이게. 단 제가 요거는 바꿨어요. 이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 허가받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중개상물인데 그냥 시험에는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 복수정답이었어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해가지고 준공검사 받았다.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같은 말이에요. 주택법은 사용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 정하조 준공검사, 다른 법은 준공이라고 해요. 삭교천 준공식에 갔다 오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하셨잖아요. 그 준공이 뭐예요? 끝나고 공사 끝나고 하는 게 준공이죠. 준공식. 기역은 중개상물이고요. 니은은 법정지상권 성립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 질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지금 환매권 공장재단 중개상물입니다. 특허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성립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닌 게 들어있는 것 답 3번이죠. 사유지 개인 땅은 중개상물이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사유지 개인 땅은 다 중개상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박스형 문제 기역 니은 이렇게 고르는 게 지금 최근 추세입니다. 기출문제 거의 반 정도가 이렇게 출제된다. 자, 표시 광고 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성명, 소연 등이라고 했습니다.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입니다. 성명, 소연 등. 아까 제가 미리 플랜카드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인다고 했잖아요. 유리창에다가. 그러면 그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적을 필요 없어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돼요. 단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중개대상물 소재지도 적어야 되죠. 여기다가 암기 프린트 25번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갓집 형님. 여기다가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가지를 더 명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된다. 총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참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 크게 못하거든요. 사실 한 줄 광고한다고요. 한 줄에 이게 다 적을 수도 없죠. 그 현실적인 걸 떠나서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요. 답 2번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해야 된다.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10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하는 겁니다. 지정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이 아니고 아까 며칠이었어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수시 모니터링 15일은 암기 프린트
49번에 있습니다. 49번. 기본 모니터링 30일은 몇 번에 있어요? 30일은 암기 프린터 30일이 몇 번에 있어요? 35번에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마지막 번호에 30일입니다. 30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